여러분은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똑같이 사랑하고 지원했는데 어떤 자녀는 자립심이 강한 반면 어떤 자녀는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의존할까? 하버드 대학 25년간의 연구 결과 성공한 성인으로 성장한 자녀들에게는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모가 적절한 시기에 물러서는 용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성인 자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선물, 건강한 물러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성인이 된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라면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관점을 열어줄 것입니다. 우리 아이한테 좋은 대학, 취업, 결혼까지. 정말 못해준 게 없는데 왜 감사해야 하기는커녕 불만만 늘어갈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물질적인 지원과 조언은 아끼지 않았지만 정작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심리적 독립성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에게 남겨줘야 할 가장 큰 유산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독립심이다. 진정한 부모의 역할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특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모든 결정에 관여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심지어 손주 양육까지 개입하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이런 과도한 개입은 오히려 자녀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손을 놓으면 우리 아이가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모든 부모님이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되었는데도 그 걱정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이제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부모가 과도하게 개입할수록 자녀의 성장은 늦어집니다. 어미 새를 생각해 보세요. 새끼를 지키기 위해 계속 둥지 안에만 있게 한다면 그 새끼는 영원히 날 수 없습니다. 어미는 적절한 시기에 새끼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야 합니다. 처음에는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날개를 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새는 알을 스스로 깨고 나와야 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대신 알을 깨주면 그 새는 결코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성인 자녀에게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도움이 아니라 스스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기회입니다. 마치 어릴 때 자전거를 처음 타던 순간을 기억해 보세요. 부모가 뒤에서 잡고 있던 손을 놓아야만 비로소 혼자 페달을 밟고 균형을 잡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헬리콥터 부모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녀의 머리 위를 항상 맴돌며 모든 것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부모를 말합니다. 이제 성인이 된 자녀에게도 이런 태도를 유지하고 계신다면 자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중 5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밥은 먹었니? 하루 3번 이상 전화나 문자 보내기. 그건 내가 해줄게. 넌 쉬어. 자녀가 할 수 있는 일도 대신해주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자녀의 방식을 존중하지 않기. 내가 아직 경험이 부족하니까. 자녀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기. 실패하면 어쩌려고. 걱정돼서 그래. 과도한 불안감 표현하기. 부모 말을 좀 들어야지. 무조건적인 복종 요구하기. 우리 때는 이렇게 안 했어. 시대 변화를 인정하지 않기. 한국의 유명 변호사 박준영 씨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50대가 되어서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부모님께 허락을 구했어요. 그게 효도인 줄 알았죠. 그런데 심리 상담을 받으며 깨달았습니다. 그건 내 인생이 아니었다는 걸요. 어쩌면 우리는 자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들의 삶을 대신 살아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다이앤 바움린드 교수는 부모, 성인, 자녀 관계를 연구하며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부모와 건강한 분리를 이룬 성인 자녀들이 더 높은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부모는 권위 있는 조언자로 역할을 전환했습니다. 자녀의 결정에 강요하지 않고 요청받을 때만 조언을 제공하며 최종 결정은 자녀에게 맡기는 방식이었죠. 이렇게 성인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한 가정에서 부모-자녀 관계도 더 친밀하고 건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성인이 된 자녀에게 부모가 지나치게 관여할 경우 자녀의 우울감과 불안이 증가하고 자기 효능감이 저하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반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 부모의 자녀들은 더 강한 회복 탄력성과 높은 성취도를 보였습니다. 세계적인 기업가들의 부모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자녀의 독립성을 존중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자녀 교육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이들이 나를 따르기보다는 자기만의 호기심과 열정을 따르길 바란다. 그는 1,300억 달러 이상의 자산 중 자녀들에게는 각각 1% 미만만 상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녀들에게 거대한 부를 남기는 것은 그들에게 선행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도 비슷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녀에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주지는 말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버핏은 약 650억 달러의 자산 중 대부분을 자선 단체에 기부하고 자녀들에게는 각각 약 20억 달러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많은 돈처럼 보이지만 그의 총자산의 약 3%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한국의 성공한 기업가들 중에서도 물러서는 부모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보생명 창업자 신용호 회장은 자녀들에게 내가 죽은 다음에는 내 재산으로 그늘에 들어가 살지 말고 각자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라고 유언했다고 합니다. 물러선다는 것은 단순히 방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지혜와 의도를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제를 대신 해결하지 마세요.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궁금하구나라고 물어보세요. 자녀의 고민을 들어주되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세요. 대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할게라고 말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둘째, 실패를 허용하세요. 사회생활, 결혼생활, 육아 등에서 자녀가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그것은 성장의 과정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서 형성됩니다. 실패는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셋째,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직업, 배우자, 육아 방식 등 자녀의 인생 결정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일 뿐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성숙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넷째, 조언을 강요하지 마세요.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라는 말보다는 내가 원한다면 내 생각을 말해줄 수 있어라고 접근하세요. 자녀가 요청할 때만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의 삶에 집중하세요. 자녀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신의 취미, 관계, 꿈을 발전시키는 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행복하고 충만한 부모의 모습은 자녀에게 최고의 본보기가 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루소는 부모의 희생은 미덕이 아니라 자식의 짐이 될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신의 취미를 즐기고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자녀에게 자기 삶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최고의 교과서입니다. 일본의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어머니가 늘 도전하고 배우는 모습을 보며 나는 삶이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배웠다. 자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당신이 행복해야 자녀도 마음 놓고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 보세요. 자녀와 손주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평생 꿈꿔왔던 일에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행복한 노후는 자녀에게도 큰 선물이 됩니다. 최근 많은 부모님들이 성인 자녀의 주택 마련, 결혼 비용, 손주 양육 등의 경제적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은 자녀에게 남겨줘야 할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자녀들에게 최소한의 유산만 남기고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성인 자녀가 계속 엄마, 집 보증금 좀, 아빠, 사업 자금 좀 말할 때마다 주는 것은 성장할 기회를 빼앗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가끔은 돕지 않는 것이 진정한 도움일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부모의 돈을 넘겨주는 것은 부를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껏 노력해온 내 일생의 모든 가치관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적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삶의 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급한 상황이나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상적인 패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지원을 줄여나가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세대 차이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변화하는 직업 환경, 달라진 결혼관과 육아법 등 많은 부분에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르다는 것과 틀리다는 것이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녀의 선택이 여러분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고 그에 따라 적응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의 의견을 진심으로 경청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라는 말 대신 내 생각이 궁금해. 더 자세히 설명해 줄래? 라고 물어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영호 씨는 아들의 결혼 후 처음에는 자주 방문하고 손주 육아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의 갈등이 생기자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상담사는 건강한 물러섬을 권했고 이영호 씨는 방문 빈도를 줄이고 사전에 약속을 잡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또한 자녀 부부의 육아 방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고 손주와의 만남도 더 질 높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김미란 씨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왔고 딸의 일상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딸이 해외 유학을 결정했을 때 처음에는 반대했으나 결국 딸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관심 있던 원예를 배우기 시작했고 이웃과 함께 작은 정원 가꾸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동네에서 인정받는 원예 전문가가 되었고 딸과도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인 자녀에게 하는 말 한마디가 그들의 자신감과 독립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야 할 말들로는 내가 다 해줄게. 내가 아직 경험이 부족해. 그렇게 하면 안 돼 등이 있습니다. 대신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필요하면 언제든 이야기해. 내 의견이 궁금해. 어떻게 생각해? 실수해도 괜찮아. 그게 인생이지. 내 결정을 존중해.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할게. 내 생각이 나와 다르지만 그건 내 선택이고 나는 너를 믿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 보세요. 이런 긍정적인 말들은 자녀에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내 선택은 가치 있다라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특히 성인 자녀에게는 존중과 신뢰를 담은 말이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서 물러서기 어려워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 양육이 인생의 주요 목표였던 부모님들은 자녀가 독립하면서 이제 내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부모 역할 외에도 자신이 가진 다양한 정체성, 배우자, 친구, 시민, 취미인 등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불확실한 세상에서 자녀가 안전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통제하려는 욕구가 생깁니다. 하지만 통제는 단기적으로는 안전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자녀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통제 대신 신뢰를 선택하세요. 좋은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돌봐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돌봄은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인식과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비슷한 상황의 다른 부모님들과 경험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사랑의 유형을 구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성숙한 사랑은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성숙한 사랑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성숙한 부모의 사랑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또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주길 바라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반면 성숙한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한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그들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자유를 존중합니다. 에리 프롬이 말한 성숙한 사랑의 특징은 자유 속에서 연결된 상태입니다. 진정한 연결은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그는 또한 사랑은 상대방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대와 다른 방향이더라도 말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자녀 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화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조언자와 독립된 성인의 관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는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건강한 변화입니다. 성인 자녀와의 새로운 관계는 상호 존중, 경계 인정, 지지와 조언, 평등한 관계, 유연성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이러한 새로운 관계는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서로 노력하고 시간을 들여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것 또한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자녀에게서 물러서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그것은 여러분과 자녀 모두에게 뜻밖의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자녀에게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자신의 결정에 책임지는 법, 실패와 성공을 통한 성장, 진정한 자신감과 자존감, 자유로운 삶의 기쁨을 선물합니다. 부모인 여러분에게는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 새로운 취미와 관계를 발전시킬 기회,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기쁨, 더 깊고 성숙한 부모-자녀 관계, 내려놓음의 평화를 선물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자녀에게서 물러서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나중에는 왜 진작 그러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러섬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성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 여러분은 자녀 양육이라는 마라톤의 대부분을 이미 완주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으로 키운 자녀가 스스로의 날개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날아오르는 모습을 지켜볼 시간입니다. 부모가 손을 놓아야 자식은 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믿어줘야 자식은 강해집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은 마음 놓고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성인 자녀가 경제적, 정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은 결코 부모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건강하게 키워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은 당신이 부모로서 성공했다는 가장 아름다운 증표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생텍쥐페리는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각자의 위치에서 같은 방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부모 자녀 관계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하게 닿았길 바랍니다. 건강한 물러섬은 부모로서 가장 어려운 도전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부모님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 여정을 응원하며 오늘도 마음 편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